자,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저번에 고대사까지만 풀고 그냥 시간 관계상 계속 지금 기출문제 분석만 해가지고, 일단 서양 중세사부터 안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몇 문제만 좀 풀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이제 좀 볼게요. 2번. 자, 여기 2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사료가 주어져 있고, 지금 고대 노예하고 농노 간의 차이점, 영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고대 노예와 다른 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지만, 기본적이지만 좀 보면, 독립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부분적인 재산 소유 토지를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리고 피터와 영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토지를 매개로 한 집의 예속 관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농업경영 구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경제학 형태이기 때문에, 경작지에 재배한 곡식의 종류, 파종이나 수확 시기의 전체 규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마을 공동체의 권리도 있었죠? 그래서 낙수권, 그 다음에 방목권, 목축지 공동 이용권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몇 번 문제 보냐면,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어떤 사람의 대관식이 모사한 글이다. 밑줄친 내용의 역사적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이때는 이제 누구죠? 카르스 대제죠. 네, 카르스 대제가 이제 선호마, 항제관을 받는 그 내용인데, 서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했고, 그걸 통해서 교황이 동로마을 독립을 했고, 나중에 이제 부정적 영향이지만, 서유럽에서 속권과 교권이, 분리되면서 대립축, 정치적 어떤 대립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백년전쟁 원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백년전쟁 원인 중에 한 세 가지도 볼 수 있는데, 기획은 왕위 계승 문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카페 왕조가 혈통단정을 하면서 그 당시 반개인 필립 6세가 즉위하니까 필립 4세의 딸이었던 이사베라 아들 에드워드 3세가 계승권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3세 입장 볼 때는 사돈의 팔촌보다는 자기가 외손자이기 때문에 혈통관계가 가깝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양모무역과 관련된 것은 뭐죠? 프랑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모직물 공업 중심 프랑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영국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보병과 장수 바탕으로 승리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프랑스 국내에 있는 영국 영무지 때문에 싸운 건데, 그때 이제 필립 2세 때 많이 이제 그 땅을 회복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땅이 가스코너 지방이에요. 네, 보르드하고 남쪽에 그 지역들을 둘러싸고 했고, 결국에는 카렌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을 이제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중세시대 건축 양식과 관련돼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고딕 양식 있죠? 그거 한번 물어봤죠. 12세기 때. 그래갖고 한번 자세히 또 물어볼 수가 있어갖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갖고 요 카에 있는 와 나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가는 와 나는 중세시대 때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인데, 자, 가와 나의 성당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그 이유를 쓰시오. 그리고 가의 양식의 형성된 배경을 두 가지 쓰고, 가의 척탕의 의미를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가의 키역산다는 무슨 양식의 특징이에요? 여기 잘못됐네.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 아니라 여기는 고딕 양식이죠? 이거 좀 답안 건쳐주세요. 예. 고딕 양식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고딕 양식은 건물의 높이가 훨씬 높아지고 수직으로 높았기 때문에 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창문을 낼 수 있고,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당히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가가 형성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봉건사의 안정, 도시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 중세시대 때는 돈이 있으면 먼저 짓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최첨단 양식이었죠. 그 당시에는. 자, 천탑의 의미가 뭘까요? 천탑은 이제 신의 손가락을 의미하죠. 신과 좀 더 가까이 하려는 종교적 열정의 표시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만 물어보고 있지만 나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걸 본데 나는 제가 여기 빠졌네. 어떻게?
감안하는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거 있을까요? 어둠컴컴하죠. 어둠컴컴 왜 어둠컴컴해요? 여기가 이제 벽이 두껍기 때문에 뭐냐면 창문을 별로 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둠컴컴해. 그래서 그 내부에 그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이유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보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카노사의 구역, 성직자 임명권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조에서 이제 중세시대 때 한 교황이, 그레고리 7세인데, 독일 황제 대상으로 말한 것이다. 그 당시 황제와 교황의 갈등이 한 원인을, 열자인을 쓰고, 그 독일 황제가 굴복한 그 이유를 황제 파문옥과 그 당시 독일 국내 정치를 언급하면서 50자인을 쓰시오. 그 이후에 독일에서 교황과 황제가 어떻게 타협했는지 30자인을 쓰시오. 자, 원인은 아까 전에 10조 이거는 성직자 임명권이고, 그 다음에 이유는 그 당시 이제 황제가 굴복한 이유는 그 당시 파문에 처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봉건제들,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하일린 4세 중앙집권의 어떤 반발했던 봉건제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고 하일린 4세에 압력을 두니까 어쩔 수 없이 하일린 4세가 판을 풀려고 나갔다가 판을 풀고 나서 어떻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레고리 치잖아요. 예, 그 내용도 쓰시면 되고, 태양 내용은 이제 뭘 써야 될까요? 예, 보험수 허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수 허락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은 원거리 무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중에 이제 관련된 샹파뉴 백의, 가문이 했던 샹파뉴 대시와 관련된 거죠. 그 예문은 그 예전에 기출에 관련된 예물 제가 전제해서 쓴 거예요. 자, 다음은 유럽의 중세시대 편지 내용의 일부다. 가시장의 운영에 집안의 역할을 세 가지 쓰고, 그 다음에 14세기 이후에 가시장의 세태한 경제적 배경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12세기 때 가시장에서 형성된 원거리 무역의 역할을 유럽의 다른 원거리 무역과 연결시켜서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샹파뉴 베개의 역할을 볼까요?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 질서 유지를 유지해서 경찰 업무를 제공하고, 분쟁에 위한 재판관을 제공하고, 예, 한전상을 폐지하고, 경제 세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직접 이탈리아 상인들이 북유럽 무역권과 통교를 하죠. 상선시장의 성립으로 그 상권이 위축되고 등등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는 경제적 배경만 있지만 정치적 배경 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100년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망령지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대한 세금을 또 부과하고, 그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쌍파뉴 대시의 역할이 뭐예요? 지중해 무역권과 북대서양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 준 거다. 그래서 14번도 이제 쌍파뉴와 관련된 문제들 이제 냈고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그 몇 번을 보냐면요. 357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와터테일러의 농림반란에 영향을 끼친 어떤 선교사의 발언이다. 자, 이 선교사의 이름과 그 선교사에게 영향을 끼친 영국의 종교개혁가 이름을 써보시오. 그리고 와터테일러단의 배경을 세 가지 써서해보고 농림반란과 요구 내용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23번을 보면 선교사 이름을 존볼 쓰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 종교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위크리프죠? 예. 롤랜드 파의 한 일종이죠. 그 다음에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그 당시 봉건주 반동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례 이런 내용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임금 동결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요구 내용들 외워두셔야 되겠죠. 인신, 토지의 자유, 봉건적 속박 예속, 해방, 노동자법 철폐. 이 노동자법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을 예전에 패스트 이전의 상태로 고정시키려는 법 있죠. 노동자 조례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비슷한 유형이 되게 많아요. 뭐 똑같은. 왜냐면 총괄평가 문제는 적중률을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기출 나왔던 주제들 계속 내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겹쳐.
그래서 푸시면 아 이건 또 했던 거 왜 이렇게 물어보나 했는데 이거는 그때마다 이렇게 해갖고 편집을 해놓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는 이게 겹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각지대 부분은 형성평가 부분에서 내는 거야. 그래서 형성평가 부분 보면 상당히 뭐냐면 이제 다양한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 낼 필요가 있겠나, 그런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또 그 기출 외권을 낼 뻔이면 또 비난을 받기 때문에 제가 너무 문제를 지엽져 낸다 이렇게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이게 한번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 만들 때도 중세사 문제 나는데 진짜 이게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면 문제 만드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거든. 내보니까 1, 2년 전의 문제가 계속 겹쳐서 나오는 거야. 맨날 똑같은 문제 맨날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받아보실 필요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이제 보면요. 쭉쭉 넘어가서, 중세사 문제는 건너뛰고, 근세 넘어가자, 근세. 근세 잠깐만. 예. 자, 여기 보면, 여기는 한참 되네. 근세가. 이것만 좀 하나 풀어볼게요. 51번 문제 볼게요, 51번. (51번) 보면 다음은 김교사 수업 내용이다. 학습자는 A의 종교회의를 쓰고 그 다음 나에 들어가 이슬람 국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나국과 연관시켜서 두 가지를 서술해보고 가의 국가의 최고 권력 기구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응용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학습자 A에 있는 그 뭐냐면 그것은 뭘 써야 될까요? 요거는 그 예전에 기출문제 크레돔 공의회죠. 예전에 우르반 2세만 나왔는데 크레돔 공의회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에 있는 국가는 뭐죠? 셀주크 투르크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지 순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이제 그 국가에서 최고 높은 게 고등법전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고등법전 권한을 보면 왕을 선발하고 왕이 모든 일을 이해해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실조 행정 입법 실권을 장악하겠다. 이게 공군령 기출문제하고 이제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마지막 52번만 딱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작년에 냈던 문제인데요. 다음은 김교사가 세계사 수업에 활용한 학습지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쓰고, 그리고 기억의 용인권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니은의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자, 여기에다 주종제도와 장원제도의 게르만설과 노마제도, 이렇게 노마설이 있는데, 자, 게르만설 같은 경우는 중사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원제도 입장에서 올 때는 뭐가 있죠? 여기 들어갈게 은대지 제도죠. 은대지 제도. 예. 그래서 원래 은대지 제도는 이제 교과서에 보면 노마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원래. 원래 노마왕제들이 게르만족들에게 은대지가 뭐야? 은혜를 베풀어서 준 땅이야. 근데 이것을 그 학대시킨 사람이 뭐냐면 찰스 마르트야. 그래서 찰스 마르트의 뭐 때문에 학대시켰죠? 기병양성을 학대로 하기 위해서 은대지들을 이제 그 학대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마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학대된 거는 게르만, 포랑코 왕국 때 학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마서는 클레이티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용인권과 관련된 프랭카리움이라는 제도인데, 요번에 클레이티지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거 클렌티스라 해갖고 그 피후보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간 은대지에도 프랭카리움 쓰시면 되고, 요때 용인권이 뭐냐면 그 지대를 비롯한 일정한 의무 수행을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힘없는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그 교회나 영주에 갖다 바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탁이라고 하죠. 투탁.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갖다 바쳐. 대신에 소유권을 갖다 바치는 대신에 뭘 이용할 수 있는 가 경제권. 경제권은 이제 보장받는 그런 방식이 이제 뭐냐면 용인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고, 니은의 결과는 주종제도와 은대지제도가 결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카를 마르테가 이걸 통해서 유능한 전사를 양성하고 는 조건에서 주종제도와 은대지제도가 결합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관련된 석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서양 그 봉건제 기원 이런 것들 할 때 좀 자세하게 이제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를 건너뛰고 가감을 건너뛰고 이제 근세로 넘어가죠. 자,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요. 3번을 보세요. 근세 3번. 자, 다음에 미추리친 에라스무스가 뉴트의 입장이 변하게 된 그 배경을 30장 이내 쓰고,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자주 비해서 비판한 뉴트의 사상 내용을 2주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뉴트 사상 기반이 된 기독교 철학의 내용 요소 2가지 말해 보시오. 명칭만 언급해갖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나왔던 11년인가요? 2차 기출문제를 이제 응용해갖고 낸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물어본 게 입장 변화 배경은 처음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죠. 근데 뉴터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니까 이때부터 대립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에라스무스는 저 기존의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뉴턴은 뭐예요? 밖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서로 대립 관계가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사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 자유의존을 내세웠죠. 근데 뉴턴은 반대로 뭘 내세웠어요? 노예의존을 내세웠죠. 그래서 자유의존은 아까 이제 스콜라 철학을 바탕한 거야. 근데 노예의존은 예전에 교부 철학, 원식 기독교 철학을 바탕한 건데, 자, 원식 기독교 철학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어요? 플라톤 사상이 깔려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해석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 게 뭐냐면, 뉴턴의 사상의 기독교 철학 내용, 원식 기독교 철학, 아우구스티누스 철학 있죠? 네, 그것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죄인의 구원만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정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칼빈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원식 기독교 철학이 다 있었던 거야. 근데 뉴턴이나 그다음 칼빈을 거쳐서 이게 뭐죠? 좀 더 체계화되고 이론화된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4번은 이제 뭐냐면 하체설과 관련된 거야. 하체설. 자, 하체설이 있는데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어불만 섭리에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하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내용을 그 비판 내용을 뉴턴의 하체설과 비판해서 비판과 비교해서 2주 이내로 이제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여기 보면 이제 이 하체설에 대해서 그 뭐냐면 뽕과 포도주의 본질을 분화시켜 하나의 피와 살이 되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카톨릭 내용에서는. 근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빵과 포도주는 그 본질은 그대로 둔 채 그 빵과 포도주 옆이나 안에 같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공채설인데 빵과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피가 사는 빵과 포도주 주변에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물 속에는 뭐가 있죠?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그 살과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니 말 잘못했네. 그 빵과 포도주가 있으면 빵과 포도주 주변에 뭐냐면 그 옆이나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피와 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빵이 변해서 몸이 되는 그 살이 되고 그다음 포도주가 변해서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뭐냐면 빵과 포도주 주변에 피와 살이 있다는, 같이 있다 해서 공채설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의 관계를 보시면, 아니면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 있으면 항상 뭐하고 같이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가 있죠? 핸드폰 케이스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피와 살이고 핸드폰이 뭐야? 이게 빵과 포도주가 되는 거야.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채설이에요. 그 쭈피크린은 뭐라고 주장했을까? 쭈피크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빵과 포도주의 상징적인 이미지, 그게 뭐냐면, 살하고, 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성령 임재설 중에 했던 그 칼뱅이죠? 칼뱅은 뭐죠? 여기에는 육체가 내재된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라는 것이 피와 살이 내재된 게 아니라, 성령이 내재됐다 주장이야. 그래서, 이 하체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있고 쭉쭉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 보면 이제
A와 B 중에 반동 종교 개혁,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자료 A의 명칭을 말해보고 이 논리를 옹호했던 군대식 조직으로 만든 단체 활동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료 B의 공의에 결정한 카톨릭 교리와 신교리의 차이점을 60자 이내에 쓰시오. 자, 요거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모든 일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설령 시계 보이는 것도 교회가 검다고 말해도 이런 것을 언제 믿어야 된다. 이건 이제 뭐예요? 교황 무오류설 또는 교회 무오류설이죠. 단체 활동은 예수의 단체 활동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카톨릭 교세복, 그 다음에 해외전도 공원, 청소년 교육, 신앙신학 항립, 그 다음 등등 있고, 교리 내용은 이제, 기존의 교리 내용을 재확인시켰어. 신교들 공교를 받는 학인들을. 그래서, 있는데, 되게 이제 교리 내용에서 이제 볼 때, 신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교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성행을 강조하죠. 신교는 믿음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구교는 성경과 전성을 강조하는데, 신교는 성경을 강조하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과 진리의 근원, 그대도 인정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하체설도 인정하죠. 그 다음에 연옥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면죄부 있죠? 면죄부도 인정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트렌트 공회에서 면죄부를 인정을 했지만, 면죄부 판매는 금지했어요. 면죄부 판매는. 네. 면죄부 자체는 인정해요. 근데 판매를 할 경우에 뭐예요? 부정부패 빠지니까, 면죄부 판매는 금지했고, 면죄부가, 판매가 어디 있냐, 금지하는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서양사 총무대문 대사문서 금지라는 게 있죠? 그게 면죄부예요. 예.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이 다른 2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당연히 판매가 안 되니까 면죄부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제 지금 없죠?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8-1번, 문제 볼게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스파 왕위계승 전쟁, 오스터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전쟁이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미 지역에서 7년 전쟁 도중에 북미 지역에 뭐가 일어났죠?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인도에서는 프렌치 전투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세력균형 원리, 이거 왕주전쟁 일반적 원칙 쓰시면 되겠죠? 세력균형 원리 적용, 그 다음에 왕주전쟁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둘러싸 전쟁이 났고, 국민적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서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보이는 형상을 세계사를 모호하고 지칭하며, 그 밑에 깔려있는 원칙을 왕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자, 나는 뭐죠? 자, 5세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와중에 동맹관계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200년 동안 동맹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화된, 이걸 외교혁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때 세력균형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다른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11번은 이제 예전에 기출에 한 오답으로 나왔던 건데, 요 내용은 이제 뭐냐. 자, 다음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잉글랜드 왕국과 에스파냐 왕국이 싸운 전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의, 해전 내용이다. 이 해전의 명칭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유명한 해전이죠. 뭐죠? 아르미다 해전이에요. 아르마다라고 했는데, 좀 곤치세요. 예. 아르미다 해전. 아르미다는 무적하면 돼요. 이름 자체가. 근데 지역명을 따라서 카렌 해전이라고 또 불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별칭은 서양사 강의에 있는데, 그레아 브리노 해전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각기 다른 명칭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관련된 내용. 자, 다음은 이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중에 의외의 공포 내용이다. 자, 기획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20자 이내에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의 대원전 공포 당시에 자유민의 의미와 대원전의 원래 성격을 말해보시오.
또 나의 역사적 의의를 한준인에 쓰고 나 이후에 미추친 디귿의 신교의 교리에 대한 추가 내용 조치를 한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권리 청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는 나는 뭐예요? 권리 장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집조정 최근 전국의 여러 관리의 지정을 바라고 그 지정에 기초하여 폐하는 인민의 각지에 집합하여 폐하에게 일정한 금액을 바칠 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에스파니아 프랑스 정부에서 정부가 부족한 강제 비용을 이제 전쟁 비용을 이제 뭐냐면 강제 채용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자의적인 간세 하나 있죠. 덕세 징수고 선박세는 왜 안 될까요? 선박세는 요거 권리청원 이후에인 거야. 권리청원 이후에 위해를 해산시킨 다음에 자의적인 가세 정치를 했죠. 이건 뒤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의 대연장에 말한 자유민은 의미가 뭘까요? 네. 처음에 귀족이죠. 이게 처음에는 귀족인데 이게 나중에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고요. 대연장의 원래 성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봉건적 계약 문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대적 의미의 어떤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의미로 다시 재해석되죠. 그럼 역사적 의의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여기 나는 이제 권리장제 역사적 의미는 석에 있는 내용인데 중세시대의 헌정적 정통을 확인하고 입헌 정치의 발전에 기여해서 미국의 수정헌법, 프랑스 인권 정치 선언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 조치는 뭘 써야 되겠까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간용법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국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줬다. 이런 것들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냐면요. 39번 문제 볼게요. 베스턴 팔렌 조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30년 전쟁 이후에 맺어진 베스턴 팔렌 조약의 일부분이다. 자, 일부분이다. 이 조약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친 내용의 의미를 두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인데, 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칼뱅파와 누토파와 똑같은 특권을 항유하고요. 특히 이제 30년 전쟁의 원인 중에 이제 예전에 구교도들이 가졌던 신교도들이 다시 빼앗았는데 그걸 다시 구교도한테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 원칙에 따라 신교들에게 다시 뭐냐면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항제재판소에서 누투파 칼빈과 동수호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하게 했다. 그리고 누투파뿐만 아니라 칼뱅파도 뭐죠? 인정해 주셨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밀주신 부분은 뭐냐? 요거는 이제 스웨덴과 독일이 스웨덴이 발트해 지주를 할 수 있고 스웨덴이 독일의 제후가 됨으로써 독일의 국내 문제에 발언권 행사할 수 있는 뭐냐면 기틀을 마련해 줬어요. 독일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40번은 뭘까요? 이거는 40번은 유토피아죠. 토마스 모의. 그래서 이 저작에 영향을 줬던 사상가와 책을 말해보고 밑줄친 결과에 일어난 영국의 농업사회 계층 구조 변화를 한 줄인에 쓰시오. 자, 유토피아인데 이건 유토피아의 영감을 얻었던 사상은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서충에 있고 구조 변화는 뭘까요? 3분할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지주, 자본가족 차진홍, 임금 노동자 이렇게 분할됐다. 그래서 이 내용들. 그냥 4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계몽사상과 관련된 건데 가는 누굴까요? 이거는 볼테르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볼테르의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죠? 몽테스키죠. 예, 이건까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가의 인물의 종교 간의 특징 뭘 써야 돼? 이 가는 뭐냐면 이제 볼테르는 이신론자들이요. 이신론의 특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신론의 특징을 쓰시면 되고 가와 나의 인물의 공통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 체제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어디를 뜻할까요? 영국의 이펀제이제예요. 그래서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그 모범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뭐냐면 서로가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 분열 원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용이 잘 된 그 나라였죠. 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을 잠깐 볼게요. 43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도냐. 그래서 이때 국제적 배경은 이제 이탈리아 통일로는 그 상당히 이탈리아가 침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프랑스와 독일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무슨 가문이었어요? 반려아 가문. 그 다음에 독일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서로 영역을 빌려서 이탈리아를 차지하려고 막 서로 주군이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혼란기에 강력한 군주가 나와서 이탈리아를 통일을 달성한 군주의 출현을 원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마키아벨리 군주를 썼죠. 그 군주의 의의는 정치학을 종교나 도덕과 관계없는 독자적 분야로 독립시켜줬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에 논할 때 항상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윤리와 정치는 다른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정치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개인적으로 못된 놈이 뭐냐면 정치 잘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와 질서와 개인 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질서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예. 그것을 지금 뭐냐면 북한의 행보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은 어딜까요, 여기는? 이거 그대로 이제 예전에 그 예물 땄던 곳인데, 그럼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그래서 베네치아의 핵심 기관이 뭐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시민위원회. 그래갖고 이제 신귀족들이 구귀족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시민위원회고, 그 화폐도 꼭 외워두세요. 드카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발급된 그 화폐인데, 그 당시 유럽에 기축통화로 사용했던 화폐예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몇 번을 보냐면 55번 문제 볼까? 55번. 자, 55번은 이제 뭐와 관련, 루소와 관련 거예요. 루소.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 썼네. 거기, 사상을 루소라고 답안을 고치시고. 자, 다음 같은 주장을 한 사람과 저서를 써보고, 이 사람이 주장한 주권 원리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일반 의지의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일반 의지 나오니까 그냥 루소가 나오겠죠. 이 사람이 이제 저서가 사회계약론이야. 그냥 외워두세요. 참고로 누쿠는 뭐죠? 시민정부론이죠. 누쿠의 그 사회계약론은 시민정부론에 나왔어.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냐. 그 다음에 주권원리는 인민주권원리. 여기 쓰시면 돼.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인민주권원리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의지의 의미. 요거 뭐 금성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사람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점을 가지고 그리고 만장일치 결정이 든 것을 일반의지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60번 문제 볼게요. 60번. 59번 문제 보자. 59번도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뉴턴이 저술한 책의 명칭을 써보고 밑줄 친 심의 원인을 뉴턴은 무엇이라 생각했으며 그리고 당시 일반적 과학자 세계관을 우주관 내용을 서술해보고 과학혁명 영향을 두 가지 기술해보시오. 자, 책의 명칭 외워두셔야겠죠. 프린키피아. 그 다음에 그 심의 원인은 이게서 뉴턴은 특징이 뭐냐면 기계론적 세계관도 믿지만 또 착실한 기독교 신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의 의지도 또 믿어. 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기계에 의해서 마치 신이 만든 법칙처럼 이렇게 뭐냐면 움직이지만 신도 때에 따라서 개입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뉴턴이 이제 뭐냐면 그런 과학 법칙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신의 도전이 아닌 신의 의지를 잘 파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와 과학하고 대립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와 대립을 또 융합적으로 본다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일반적 과학자들 세계관, 우주관을 뭐를 써야 되겠어요?
기계론적 우주관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은 일단 우주나 기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 개입할 수 없으며 그 자신조차 따를 법이 있다. 그래서 신은 우주의 제1원인 제1 그 원리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뉴턴 같으면 여기는 일반적인 과학자들 생각을 쓴 거고, 뉴턴은 좀 다르죠. 기계론적 세계관에 신의 의지가 개입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과학革命 영향 또 외워두셔야겠죠. 천재교육에 있는데, 자, 신앙과 관찰을 중시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존중하게 됐다. 천체를 비롯한 자연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한 거대한 기계를 생각했고, 신의 섭리로 여겨졌던 자연현상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형상에도 못하네. 형상에도 과학적 방법과 법칙을 적용해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과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세계도 어떤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이 보편적 법칙을 알면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알면 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무슨 주의가 나온 거죠? 18세기 때 계몽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60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다음 칙령의 명칭을 써보고 윗줄진 부분을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그리고 밑줄진 조약의 폐지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낭트 칠령 폐지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요때 그 내용이 뭘까요? 퐁테프루 칠령이죠? 예, 외워두세요. 예, 루이 14세 원권 그 퐁테프루 칠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진 부분 관련 구체적 내용을 이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밑줄친 게 아니라 이거 다음이요. 예, 제가 발음 잘못했는데, 그 밑줄친 칠령은 낭트 칠령이에요. 그래서 낭트 칠령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그노가 카톨릭 교도와 동인의 시민의 권리와 지식을 항의하고, 집회와 교육의 자유 부여하고 등등이 있는데, 요거 쭉 쓰시면 돼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그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총이나 서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그 낭트 칠령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다음 영향은 아까 이게 폐지되면서 위그노들이 해외 만명함으로써 경제 침체를 겪게 됐다. 그러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가죠. 근대. 자, 근대는 이제 그 413페이지 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선언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다. 밑줄친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국내적 배경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국내적 배경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산업화에 필요한 흑인 노동력을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노예 인권 문제 대두, 그 다음에 전쟁의 흑인대 지지유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국외적 배경, 대외적 배경 쓰면 어떻게 해요? 영국이 남부를 지원하는 것을 단절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명분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영국은 이미 19세기 때 초반 때부터 그 자유주의에 영향할 때는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유지하려는 그 남부를 지지할 수 없죠. 근데 심정적인 지지는 가는데, 왜냐면 남부하고 영국하고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도와주려고 해도 명분이 안 돼, 일단 전쟁에서. 그리고 거기고 또 영국의 자유 지식인들이 요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북부가 명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전 여론이 형성되면서 압력을 두니까 영국 정부가 이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꼭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이건 뭐와 관련된 사조죠? 이거는 인민현장, 차티스 운동 때 공포한 인민현장과 관련된 사조인데, 그 6가지 내용 있죠? 그 중에 이제 요게 들어갈 내용, 3가지 요거는 6가지 내용 중에 3가지는 미리 말했고, 3가지 빠진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그 빠진 내용을 보면, 뭐 의원의 재산자격 철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평등 선거구 설정, 그 다음에 여기는 매년 선거,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그 네이트에 네 가지 빠진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하나씩 다 시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이제 쭉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자, 19번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 자, 밑줄친 비판 대상과 역사적 사실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건 비스마르크 처열 정책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비판 대상은 누굴까요? 자, 오늘날 중요한 문제는 연설과 다수결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1848년 중대는 어디였다. 1848년에 뭐가 있었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요때 자유주의자 참가했잖아.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야. 역사적 사실은 아까 전에 프랑크푸르트를 위한 국민회의 개최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거기에 이제 42번 문제 볼게요. 42번 프랑스 혁명 관련된 내용. 자, 42번을 보면 이제 그 다음은 프랑스 혁명 시기 때 어떤 혁명가의 발언이다. 자, 당시 프랑스 정부가 농민의 지지를 이끌려고 했던 조치 두 가지를 써보고 전국을 잃었던 주요 정치기관 세 가지 쓰시오. 이거는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소유권의 어떤 것을 인정하지만 소유권에 제약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에 입각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소유권에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명귀족들의 토지 재산을 빈농들에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주 주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하고 모든 공공적 공람을 무상으로 폐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절대시했던 국민의회와 달리 소유권을 상대화시키고 다른 가치와 권리에서 제약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죠. 그다음 정치기관으로서는 이제 이 당시에 그 국민혁명 때 만들어졌던 국민공회 때 만들어졌던 현명재판소,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 끝발 있는 기관이 뭐예요? 공안위원회죠. 네, 공안위원회가 핵심 기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53번 문제 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걸 이제 좀 운용한 건데, 다음은 제국헌법의 하나이다. 자, 이 헌법과 관련된 의회에 참여한 대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독일 제국을 포함시키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프로이센은 1850년에 제정된 이 헌법과 다른 제국헌법의 성격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헌법이에요. 제국헌법이에요. 그 서총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했는데, 제국 포함 방식은 그 당시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자들의 대국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이거는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의회 참여 그러니까 그 대독일주의자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가 아니라 그 일반적 대독일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오스트리아를 독일인 지역과 비독일인 지역을 분리시킨 다음에 어디만 포함시키려고 했죠? 독일인 지역만.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독일주의하면 항상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만 생각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일반적 대독일주의는 이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고 같이 포함시키자 하면서 거부당하니까 그냥 철수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뭐겠어요? 성격은 요거는 이제 후에 1850년 제정된 이 헌법과 다른 헌법의 성격 내용은 뭐냐면 프로이센이 1850년 제정된 이 헌법과 다른 제국의 헌법 성격을 쓰시오. 그 후에 이제 제정된 제국 헌법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만들었어요? 군주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외관상은 입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전제 정치를 하는. 그래서 이걸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르주아와의 지배층 융코와의 지배와 종래 전제 정치를 확인시켜주는 외관상 입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흥정헌법이라고 해요. 흥정헌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던
동아시아 영향을 미쳤던 원법이 요런 원법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요. 마지막 62번 문제 풀어볼게요. 62번. 자, 요게 다음 미추리친 공화국의 어떤 혁명을 계기로 추진된 것이다. 자,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쓰고 이 혁명의 영향을 받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어난 정치 변화를 서술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모든 사람이 공화국 인정했으니까 앞에 나폴레옹 루이 18세 루이핀 나오니까 이미 7월혁명 갔죠? 2월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월혁명 경제 변화 배경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됐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농업이 그때 흥작이지 않았냐. 맞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고, 제가 여기 답안을 제시했지만, 이거 답안 내용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고 예시 답안을 제시한 거고요. 근거가 있으면 다 답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변화는, 자, 2월 혁명 때문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3월 혁명이 났죠. 그래서 메테니가 영국에 망명했죠. 그래서 빈 체제가 종말을 깼다는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서양현대 부분 넘어가 볼게요. 서양현대. 자, 서양현대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10번을 보세요. 10번. 458페이지. 자, 여기 10번을 보면 다음은 러시아 혁명 후에 혁명정부가 전개된 경제정책이다. 자, 이 정책의 결과 러시아 혁명정부와 자본주의 국가가 관계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관련된 그 역사사의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10번은 뭐와 관련된 거야? 이 내용은요. 신경제 정책이죠. 네프. 그래서 네프를 통해서 그 당시 자본주의 관계와 자본주의 국가 관계가 개선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계 각국이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했죠. 그 다음에 라파드 조약을 맺게 돼요. 독일과 상호 견제 원조 조약을 맺게 되죠. 예. 자, 이런 것들 아직까지 이때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에요. 그래서 슈타인제만이라는 그 사람이 했고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지도는 이제 어느 시기에 독일 영토를 표시한 건데 이 시기에 유럽 각국의 정치 변화 특징 두 가지 쓰고 단체는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당시에 독일 헌법의 특징과 한계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강기 때 내용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중간에 있던 시기인데, 정치 변화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하나는 그 당시 이제 그 보통선거권, 남녀의 보통선거권이 확대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전제군주 국가가 손을 대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되고, 좌판의 영국 노동당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단체는 어떻게 되는데 형식상 국제혁명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폴란드가 장악을 했던 거죠. 예,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일 헌법은 어떤 헌법이었죠? 바이메더 헌법이죠. 그래서 바이메더 헌법 특징들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쭉쭉 넘어가서 한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패전해산문이었고 독일 국민에서는 민주주의의 어떤 낯선 것이었고요.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자,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 자, 다음은 1980년대 고르바초프 연설문 내용 중에 일부다. 미추리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소수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페로스트라카 개혁 있죠? 요거, 그,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관리자의 결정 책임 증가를 시키고, 그 노동자의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서 더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단 농장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잉여 농산물 자유시장 판매 허용해주고, 그 다음 토지 임대 가능하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27번 문제 볼까요? 27번 문제.
26번 문제 볼게요. 26번.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이제 뭐를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에 관련된, 콩고와 관련된 베르닝 회의죠. 예. 그래서, 이 베르닝 회의 결과 이제 베르닝 조례의 내용인데, 이 회의를 개최한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때 결정한 아프리카 분할 원칙,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레오폴트 2세가 중앙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고, 포르투갈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베르닝 회의를 개최하게 돼요. 근데 이때 베르닝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닝 회의가 아니라 또 다른 베르닝 회의죠. 그 뒤에. 그래서 여기는 서아프리카 베르닝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할 원칙이 뭐야? 실효성 있는 지배를 먼저 확보한 나라가 지배권 인정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실제로 거기에 점령한 나라가 그 땅의 주인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콩고가 그 지역을 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콩고 민주공화국을 먹게 되고, 나머지 나라는 콩고 공화국과 그 다음에 거기 그 옆에 앙골라, 앙골라가 예전에 콩고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죠. 예, 이걸 먹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국경선이 어때요? 반듯반듯돼 있죠. 그래서 다른 국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이나 자연지형이나 그다음 민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했는데, 이건 그냥 임의적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독립하고 나서 부족 간에 다툼이 많고 민족 대학살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을 이제 보면, 다음 미추리친 독일군의 작전 계획의 내용을 두 줄 이내에 기술해보고, 이 작전 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써보시오. 자, 요거는 뭐죠? 슐리펜 장군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작전 계획 내용을, 석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 실패한 이유가 뭐야? 예상외로 러시아군이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일부 벌로 동부전선을 돌리고, 이때 프랑스가 영국군이 마돈전투에서 독일군을 격파하면서 독일을 후퇴하고, 이때부터 이제 참호전이라는 장기전 형태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27번을 보면, 자, 다음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중 일부분이다. 자, 소련이 미추리친 행위에 하게 된 그 전에 미국의 행위를 써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취한 조치를 쓰시오. 자, 그 당시 후르쇼프가 쿠바에 뭘 설치했죠?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반박하게 되는데, 그거는 미국이 예전에 중동과 터키 지역에 핵무기를 설치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중동 핵무기가 소련 뒷마당이잖아. 그러니까 소련도 견제 차원에서 뭐죠? 그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거죠. 핵무기를. 그러니까 이제 있고, 그래서 소련이 이제 왔는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가 누가 돌렸어요, 지금? 후르쇼프가 돌려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쿠바에 미사일 철수하고, 미국도 그 대신에 쿠바의 영토 보존을 동의해 준 거예요. 예,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 이제 그 뒤에 뭐죠? 이건 안 나와있는 한라인 설치했죠? 예, 한라인 설치해갖고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이 있을 때, 핵전쟁 바로 앞에까지 갈 때 이제 양쪽 수뇌부가 곧바로 직통전화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핵무기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포감이 더 확대되면서 핵가축 그 문제가 이제 일어나면서 핵실험도 금지시키고, 더 이상 이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감축 해담을 걷게 되죠. 그래가지고 NPT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는데, 핵과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즘에 그 상황이 마치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지금 마주치는 기관처럼 막 달리고 있잖아. 지금 부닥치려고 하는데, 누가 팍 틀어야지만 얘기하는데, 안 틀지 않으면 어떡해요? 카가 터지겠죠. 그래서 쿠바 설트하고 지금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시사적인 것도 비슷한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29번 문제하고 끝낼게요. 자, 다음은 나의 투쟁에 대한 한 부분이다. 자, 시틀러가 미추리친 부분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써보시오. 이 내용을 고려해서 나치즘과 파시즘의 차이점을 써보시오 했는데, 독일 민족의 사용한 영토,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생활공간이라고 하죠. 생활공간은 어디에서 마련해야 돼? 열등한 슬라브족들이 지배하는 곳. 어딜까요? 동유럽이나 러시아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마련한 다음에 슬라브족들 노예촌 쓰고, 게르만족들의 아시안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자, 나치즘과 파시즘의 차이. 나치즘과 파시즘의 결정적으로 뭐야? 인종주의야.
예, 그래서 파시는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성격이 없지만 나치주의는 뭐가 강하다?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솔링이 그 아까처럼 히틀러의 인종주의 정책에 되게 반대를 했고 후반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게 몇 개 있어.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무솔링이 이제 뭐냐면 세력이 거의 대부분 잃고 그때 연합군도 이탈리아 반도 남쪽까지 들어와서 차지할 때거든요. 로마 뺏기고.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무솔링을 구출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북쪽 지역에 개대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따는 거야. 그거는. 네. 그래서 나중에 무솔링이가 처참하게 죽었죠. 도망가다가 그 당시 그 게릴라한테 잡혀가고 이탈리아 게릴라한테 잡혀가지고 그 부인하고 함께 뭐냐면 총살해갖고 죽었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뒤에 많이 있는데 지금 저도 내일 이제 학교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안 쉽지만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은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이제 각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중국 고대사 중국사 하고요. 기타사까지 다 해서 다음 주에 다 끝마치려고요. 아마 마지막 그 강의 때는 제가 이제 보아서 5타임을 해가지고 일단 다 끝마치려고 하거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